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매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장에 대해서 연일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현장에 나가보면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부동산원 그리고 현장 뭐 이런 것들이 참 디커플링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요즘은 매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도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냥 안 좋다, 멈춰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려던 9년처럼 점점점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 심리 머니투데이인데요. 전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2013년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저성장, 모든 게 멈춰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 요 정책이 본격화됐던 시기가 맞고요. 2013 지나서 2014 되면서 규제를 풀기 시작했죠. 이명박 정권 때보다 이때 박근혜 정권 때 더 많은 규제를 풀었다고 저는 느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라던가 매수 지수라던가 모든 걸 따졌을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2030 집을 많이 샀던 지난 5년 동안에 집을 샀던 주체들도 이제 더 이상 집을 안 산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수급 지수를 따져도 그래프를 봤을 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좋은 기사를 볼 때 저는 제가 쭉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일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2013년 이후로 언제 시장이 올랐을까요? 2013년 이후로 언제 시장이 올랐을까? 요거를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뭐냐면 2010년도 이후로 사실은 강남 부동산은 여러분 2010년도부터가 아니고요. 한 2006년 이 정도부터 안 좋았어요. 단편적인 예로 여기를 가볼까요? 의정부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의정부를 보고 있는 김에 의정부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곡동에 가서 좀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은 쭉 보시면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꼬꾸라지죠. 그리고 2010년도, 12년도, 2013년도 요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요. 근데 2013년도부터 경기도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약간씩 올라갔던 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좀 다릅니다. 강남은 우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곳들은 그럼 보면은 2010, 2006년도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부터 이미 안 좋아졌었고요. 2013년도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다가 2015년도는 돼서야 움직입니다. 지역마다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럼 조금 올라가서 여러분 용산 이촌동 한가람 같은 데를 한번 봐볼까요? 얘네는요. 얘네는 이때 여기 호재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라가다가 얘네도 2008년도부터 비리비리 하다가 2010년도부터 쭉 가다가 2013년도 이후로 쭉 가다가 2015년도쯤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2013년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때 물론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르다는 내용이 지금 이 영상의 주요 포인트는 아닌데요. 제 말은 2013년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는 규제를 풀기 시작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지금 지난 5년이랑 지금 우리의 국민 정서를 보면은 집값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잘한 일로 치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는 예전에 2013년도 이후로 규제를 풀면서 주택시장을 살려내려고 했을까? 그리고 지역별로 왜 살아나기 시작한 시기와 죽어가는 시기가 달랐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2013년도만큼 부동산 매수 심리가 안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엔 왜 안 좋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때 정부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그 다음 시장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013년도에 맞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셨고, 틀린 선택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후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흐름이 다르죠. 쭉 달라요. 2010, 11, 12, 13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진 시기고 지금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똑같이 기준금리가 3%여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3%에서 고정된다는 느낌과 3%에서 더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과 3%에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은 달라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거든요. 미래가 뭔가 불안하면 움직이지 않고 미래가 기대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13년도는 안 좋았을지언정 그래도 그나마 뭔가 좋아지고 있는 중간이었고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뭔가 규제가 풀리고 세금이 풀리고 할 것 같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예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비슷할 정도로 정치공학적으로 부동산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아지고 있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랑 똑같이 분위기가 비슷하다면 저는 지금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후에 여러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정부는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왜 2014년도에 부동산을 다시 살리려고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만약에 전세나 월세 시장만 살려놓으면은 가장 큰 부작용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그냥 방관할지 언제부터 손을 댈지 손을 댄다 해도 국민들이 언제부터 반응을 해줄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금리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2017, 18, 19, 20, 21, 22 서울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그게 감당이 정치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를 갑자기 한 25%, 한 기준금리 한 20%를 올려버리면 갑자기 그냥 한 번에 20%를 올려버리면 부동산은 완전히 작살이 날 겁니다. 대신 부동산을 감싸고 있는 경제랑 카테고리도 작살이 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땐 부동산을 잡기 위해 뭐든 다 해도 되고 뭐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은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거나 무조건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가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경제가 망가지던 경제가 망가져도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고 나는 정치적 목적이 더 중요해. 나는 부동산이랑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도 상관이 없어. 이런 분이 만약에 정권을 쥐고 있고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을 가지고 있고 장관 좌석에 앉아 있다면 뭐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주택시장을 다시 살리고자 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징수가 마음껏 안 돼요. 거래량이나 뭐 세금이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GDP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부동산 중개 사업자님들 그리고 이사업체 관련된 뭐 가구업체라던가 인테리어 업자까지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상당히 다수예요. 이분들이 고용도 안 하고 사람을 내보내고 안 해요. 이런 세금들까지 합치면은 국가 경기에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어느 순간 국민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꺼버렸죠. 왜냐면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정말 이슈가 벗어나니까 어디로 갔냐. 14년도에 전세 시장 때문에 여야가 맞붙습니다. 전세 난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제도 생겨요. 뭐냐면은 주택 문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전세 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질수록 정부한테는 압박으로 다가오겠지만 이건 정권의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정부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정치적 관심만 막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국가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비슷하게 왔다고 해서 정부가 이때와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우린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왜 과거에 지금 같은 시장, 지금처럼 심리가 안 좋은 시장에서 정부는 굳이 움직였는가? 정부가 국민들 부동산 투기하라고 움직였겠어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증상. 세금 문제와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넓게. 세금 문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거 문제의 굵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본인이 살 집을 편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새 집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거주, 주거 복지 문제. 복지는 좀 다른 건데 제 말은 복지가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주거의 문제와 세금의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거의 움직이더라는 건데 아직은 빨간불은 안 들어왔죠.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리액션은 전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면서 만약에 역사가 반복되는지 반복되지 않는지 공부한다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이 캐치가 되겠죠.
매수 심리가 2013년을 지나서 얼음공장 얘기대로 더 안 좋아졌는데 정부가 갑자기 리액션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었는지 찾아보시면은 약간은 내가 예측이 가능해진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전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 좋은 거 맞다. 그리고 지금처럼 안 좋은 시장 예전에 정부는 움직였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대로 하라는 법도 없고 시장의 요소가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든 방향성이 아예 틀어졌든 뭔가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뭔가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너무 안 좋고 세금도 안 거치고 거주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2013년도 이후에 경기권이나 서울권이나 광역시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